면을 그릴 때 아니면 이런 사각형을 그릴 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린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자, 방향키를 이렇게 눌러 보세요. 그러면 그려지는 방향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400,5배 그러면 여기에 이제 면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프로 100mm 그 다음 다시 여기도 이렇게 100mm 자, 한 번 더 내려와야 되겠네요. 100mm 그래야 여기서 아크를 그려도 좋고 서클을 그리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선을 그릴 거고요. 자, 다시 라인 여기서 100mm 자, 역시 테이프로 이렇게 100mm 계속 내려가 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mm 100mm 다시 라인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서클을 이용해서 그리셔도 좋고 아크를 이용해서 그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지우면 금방 모양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두께가 200mm네요. 다 만들고 나면 지우면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하나 더요. 그 아래 보면 별 모양 있죠. 반지름이 300이랍니다. 자, 정다각형 이렇게 정다각형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5 누르고 엔터 그래야 이제 이렇게 오각형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화살표 키를 누르면 방향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자, 클릭하고 자, 방향 맞추고 자, 그리고 300 그러면 정다각형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라인을 그리세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그렸죠? 그 다음에 이레이즈로 자, 가운데 면 지워 볼까요?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100mm 그러면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 아래 걸 보면은 반지 800, 400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방향으로 800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에서 400 자, 라인 그리고 그 다음 서클 200 그 다음 푸시 앤 풀 자, 반대로 해보죠. 1000mm 그러면 모양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단면이라고 합니다. 면이 만들어진, 그러니까 면이 끊어진 면을 단면이라고 하는데 면의 방향을 맞춰서 모델링을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만 더 한번 해보시죠. 자, 바로 이 부분이요.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를 조절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명령어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먼저 사각형을 제가 하나 그려봤습니다. 물론 원을 그리셔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각형 하나, 원 하나 그려보시죠.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이동하고자 할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 명령어 누르고 그 다음에 기준점 클릭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점 클릭하면 이동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선택하고 자, 무브입니다. 이동하기예요. 첫머리 글자가 M이니까 M 누르고 기준 타겟 그러면 되겠죠? 자, 이때 이동할 때 화살표 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정한 방향으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화살표 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정한 높이까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렇게 바닥에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위로 가는 화살표를 누르고 제가 옆으로 클릭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동일한 높이까지 선을 그릴 수 있어요. 다시 볼까요? 자, Z방향으로 제가 이게 파란색 축 방향으로 선을 그렸죠? 이때 옆면으로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뜨려서, 원래는 커서가 여기 있어야 되지만 화살표 방향이 눌리면 움직이는 방향이 제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리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렇게 손쉽게 위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면 방향도 맞출 수 있고요.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할 때도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맞춰 놓게 되면 내가 지정한 점까지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자, 화살표 방향을 제가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클릭하게 되면 해당 꼭지점과 동일한 면의 위치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동하기. 자, 이번엔 Z방향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파란색 축 방향으로. 자, 위에 화살표를 눌렀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꼭지점 찾아지고 위치 맞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볼까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오스냅을 이용한 이동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동 툴을 눌렀습니다. 역시 방향을 지정했습니다. 이때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는 겁니다.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면 복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지정한 높이까지 이렇게 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선택했습니다. 이동할 거예요. 그럼 마음 놓고 이동이 되죠? 이때 화살표 키를 눌렀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때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요.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아까처럼 제가 위치를 맞춰봤습니다. 이게 카피 방법입니다. 이동 명령어에서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면 카피, 즉 복제가 일어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렉탱글 50,50 아주 조그만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50에 50짜리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시죠. 자, 복사를 할 겁니다. 자, 이동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 맞추고 50mm였으니까 100mm 그리고 엔터. 그럼 100mm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어떻게 100mm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m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간격이라고 하는 건 보통 여기를 생각하지만 여기가 아니고 바로 처음 시작점부터 그 다음 시작점까지, 여기까지가 간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숫자를 이용해서 복사를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이제부터 어려운 걸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게 뭐냐면 다시 복제를 할 건데 선택하고 이동. 자, 그 다음에 똑같아요. 100mm 썼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별표 5개.
그러면 5개가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쓰는 방법은 처음에는 간격입니다. 간격 쓰고 엔터, 그 다음에 5개 별표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별표 5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상관없어요. 숫자가 앞으로 가도 되고 숫자가 뒤로 가도 돼요. 중요한 건 이 별표가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제가 100mm라고 줬잖아요. 이 간격을 처음에 100mm로 줬잖아요. 100mm 간격으로 5개 복사하세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5개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원본 빼고 5개가 복제된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보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할 겁니다. 선택을 했고요. 이동하기. 제가 이렇게 멀찌감치 띄워놨습니다.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멀찌감치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5개. 그러면 등간격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요. 5개 나누기 또는 나누기 5개. 순서 상관없습니다. 얘는 내가 지정한 간격만큼 이란 뜻이 되는 거고, 얘는 전체를 등분하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네. 얘는 지정한 거리만큼 개수를 복사하는 거고, 얘는 전체를 개수로 나누는 것.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자, 컨트롤 키 눌렀다 떼는 거죠. 그 다음 전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5개 나누기, 그리고 엔터. 나누기 5개 해도 되고 5개 나누기 하셔도 되고, 순서는 상관없어요. 나누기 5개, 5개 나누기. 그러니까 숫자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나누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렉탱글 바닥에다 사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크기가 50에 100이네요. 50, 100. 굉장히 작은 거죠. 그 다음 푸시 앤 풀. 높이는 800mm입니다. 그냥 막 대죠. 자,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 나면 항상 메이크 그룹을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연달아 누른다 그랬어요. 그죠? 트리플 클릭,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메이크 그룹. 그래야 이렇게 하나의 도형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이요. 바닥에다가 여기 꼭지점을 그리면 됩니다. 렉탱글로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푸시 앤 풀 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아래 부분 말고 이 위에 부분입니다. 이동하기. 자, 이렇게 위에 부분을 잡고 이동하는데
요렇게 갖다 놓고 나누기 2. 자, 이해되시나요? 기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고 그 다음에 목적지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복제 나누기 2. 자, 한 김에 전체 선택하고 이동하기 컨트롤 키 눌렀다 떼고 곱하기 2개. 그러면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요렇게 만들어 보시죠. 회전입니다. 이번엔 회전이요. 로테이트라고 하죠. 요거 로테이트의 단축키는 Q입니다. R이 아닙니다. R의 단축키는 R은 렉탱귤러고 로테이트는 Q입니다. 조금 달라요. 똑같이 선택을 먼저 하고 로테이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각도계가 나옵니다. 회전 방향을 의미해요. 역시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회전하는 방향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오른쪽, 왼쪽, 위쪽 회전 방향을 먼저 맞추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원점 지정하고 0도 방향 지정하고 그 다음 몇 도 돌아갈 건지 이때는 숫자로 씁니다. 90도. 자, 이렇게 90도 엔터. 그럼 90도 회전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원점 그리고 자, 방향 지정하고 원점 0도 그 다음 회전 방향 지정하고 숫자 90 엔터. 자, 그러면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회전시켜 보시죠. 자, 방향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자, 방향 지정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원점 0도 방향. 자, 회전하는 거 보이시죠? 어떻게 회전되는지 보이시죠?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원점 0도 방향. 자, 회전. 이제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이 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각도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각도계가 지정한 방향대로 회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원점 0도 90도. 자, 원점 0도 90도. 이해되셨나요? 이 각도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래서 로테이트는 반드시 이 방향을 선택하고 방향을 먼저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회전이 올바르게 일어납니다. 자, 한번 여러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 보시죠. 제가 여기다가 선을 이만큼 좀 그려봤습니다. 중간점에다가 이렇게 선을 좀 그려놨습니다. 적당히 그렸고요. 자, 선택하고 회전할 겁니다. 방향 맞추고 원점 0도. 자, 회전되는 거 보이시죠? 이때 컨트롤 키를 눌렀다 뗍니다. 컨트롤 키의 역할이 뭐였나요? 복제였죠.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제일 먼저 쓰는 건 각도입니다. 몇 도 복사할 건지 30도 그리고 엔터. 30도 복제됐죠?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곱하기 6개 엔터. 그러면 30도 간격으로 6개.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복사도, 그러니까 로테이트, 회전도 똑같은 방법으로 복사도 가능하고 배열도 가능합니다. 자, 선택하고 로테이트. 자, 원점 지정하고 0도 방향. 그 다음에 360도. 자, 아이고, 컨트롤 키를 빼먹었네요. 다시 원점 0도 그 다음 360도 그 다음에 나누기 6개. 그러면 6개로 나눠진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도 곱하기 몇 개, 그 다음에 나누기 몇 개 이렇게 했었죠. 똑같이 로테이트도 곱하기 몇 개, 나누기 몇 개 이렇게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스케일은 배열이 안 돼요. 복제가 안 됩니다. 스케일 그러면 이와 같은 이런 조절자들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한 조절자에 정반대되는 지점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요. 정반대되는 지점. 만약에 제가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와 정반대되는 지점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숫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클릭하고 2배. 그럼 2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클릭하고 0.5배. 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이용해서도 혹은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이용해서 적당히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가운데서 커집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끝쪽으로 가죠. 컨트롤 키 눌렀다 떼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로 갑니다. 자, 이렇게요. 지금 가운데서 크기가 조절되고 있죠.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면 어떤가요? 반대점으로 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하나만 더요. 자, 이렇게 하는데 마이너스 1이라고 숫자를 줄 수 있습니다. 빼기 1이요. 빼기 1. 그러면 대칭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거 가지고는 표시가 안 나니까 제가 좀 대칭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라인도 좀 그려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좀 눈에 보이죠? 자, 얘도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스케일. 자, 마이너스 1. 그럼 반대로 대칭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선택하고 마이너스 1. 대칭되는 거 보이시나요? 빼기 1은 대칭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 대칭을 써봤습니다. 스케일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대칭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거 쉽게 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플립 얼롱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플립 얼롱 해서 레드 방향, 그린 방향, 블루 방향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죠. 찾으셨나요? 플립이 뒤집다란 뜻입니다. 뒤집다란 뜻이에요. 우리 그 휴대폰 중에 플립폰 있잖아요. 플립폰 이렇게 뒤집는 거. 플립폰이라고 하죠. 이렇게 뒤집는 핸드폰. 뒤집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 축 방향 혹은 초록색 축 방향 혹은 파란색 축 방향으로 뒤집겠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결국은 얘가 대칭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빨간색 축 방향으로 이렇게 빨간색 축 방향으로 뒤집기, 초록색 방향으로 뒤집기, 파란색 방향으로 뒤집기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렇게 뒤집어 볼 겁니다. 그러면 빨간색 방향이네요. 자, 빨간색 방향으로 뒤집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오른 버튼 그룹 레드. 그러면 빨간색 축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금 뒤집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뒤집어 보도록 하죠. 오른 버튼 그 다음 그린 방향.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린 방향으로. 자,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좌표를 이용한 선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토캐드에도 좌표를 사용해요. 그래서 캐드를 다루신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업은 절대 좌표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 좌표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절대 좌표는 이렇게요. 빼고 이렇게 씁니다. X 쉼표 Y 쉼표 Z. 상대 좌표는 요런 괄호를 씁니다. X 쉼표 Y 쉼표 Z 이렇게 사용합니다. 절대 좌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여기 원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좌표라는 거 썼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X 좌표 Y 좌표 이렇게 Z 좌표 이렇게 썼던 걸 Z까지는 안 썼군요. X 쉼표 Y 이렇게 썼을 겁니다. 얘는
이렇게 Z까지 붙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시죠. 라인 그래놓고, 자, 원점을 제가 이렇게 클릭해 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입니다. 자,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좌표를 쭉 떠올려 보시죠. 여기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가 100, 여기가 100입니다. 이 점의 좌표가 100인데 x가 100이라는 얘기잖아요. y는요 0이 되는 거고 z도 0이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세 개를 쓰셔야 돼요. 이 점의 좌표는 어떤가요? x가 0이고 y가 100이고 z가 0인 점입니다. 자, 이 두 개가 마주치는 여기의 좌표는 어떤가요? x가 100이고 y가 100이고 z가 0이 되겠죠. 그걸 여기다 그대로 쓰는 겁니다. 자, 대괄호를 누르면 이렇게 대괄호를 누르면 열린 걸, 그러니까 왼쪽 대괄호를 누르면 오른쪽이 자동으로 붙어요. 자, 100, 0, 0 그리고 엔터.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일단은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대괄호 열고 100, 0 Z도 들어가야 돼요.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대괄호 열고 0, 100, 0 다시 대괄호 열고 0, 0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들이에요? 바로 원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좌표로 표기한 겁니다. 이거 그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자, 제가 원점을 찍었습니다. 대괄호 열고 100, 0, 0 그리고 엔터.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대괄호 열고 100, 0 어떻게 되나요? 그려진 게 취소되고 다른 방향으로 그려졌죠. 다시 볼까요? 100, 0, 0 또 움직여 버리네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랭슨의 값이 그대로 살아있죠. 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정착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려진 게 아니라서 마우스를 한번 이동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봅니다. 100, 0 그리고 엔터. 지금 좌표가 안 사라졌죠. 그러니까 마우스를 한 번만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좌표 사라졌죠. 다시요. 0, 100, 0 그리고 마우스 한번 이동. 다시 0, 0, 절대좌표로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려봤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상대좌표라는 건 현재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걸 좌표로 이용하는데 현재점이 상대좌표는 현재점이 0,0이 돼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요. 라인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원점이 1로 쫓아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0,0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좌표를 계산해 나가시면 돼요. 자, 보시죠. 자, 얘를 아이고. 자, 이렇게요. 자, 소괄호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현재점이 0,0이에요. 여기서부터 X방향으로 혹은 Y방향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현재점에서 X방향으로 100 떨어져 있고 Y로 0 떨어져 있고 Z로 0 떨어져 있습니다.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다시 봅니다. 현재점에서 X로 0 떨어져 있고 Y로 100 떨어져 있고 Z로 0 떨어져 있고. 다시 볼까요? 현재점에서 X로 마이너스 100 떨어져 있고 Y로 0 떨어져 있고 Z로 0 떨어져 있고.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현재점에서 x가 0이고 y가 마이너스 100이고 z가 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따지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 방향이 플러스, 이쪽 방향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플러스 방향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으니까 플러스 x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렸으니까 플러스 y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렸잖아요. 마이너스 x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리니까 마이너스 y가 되어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현재점에서부터 이제 떨어져 있는 걸 찾는 거죠. 자, 이걸 같이 봐야 되는구나. x로 100 떨어져 있고 y로 0 떨어져 있고 z는 똑같아요. 계속 0입니다. 생략하고 싶어요. 이럴 때 그냥 쉼표만 누르고 z를 생략하는 겁니다. 그러면 z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x로 0 떨어져 있고 y로 100 떨어져 있고 쉼표 쓰고 z 생략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x로 100, 마이너스 100, y가 0, 그리고 쉼표까지 쓰고 z를 생략하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x가 0, y가 마이너스 100, 쉼표까지 쓰고 그리고 z 생략. 그러면 이와 같이 그려집니다. 자, z를 생략해서 한번 그려보시죠. 자, 제일 첫 번째 과제물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 900, 그 다음에 자, 이 z 방향으로 300,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마이너스 300에 플러스 100이네요. 소괄호 열고 마이너스 300, 콤마 플러스 100이 아니네요. 다시 왜 마이너스 300이 아닐까요? 이렇게 오는 게 x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가나요? 그린에 블루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0, 마이너스 300, 플러스 100 이렇게 되겠군요. 대각선으로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세요. 0, 마이너스 100. 그럼 Z방향으로 내려온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0, 마이너스 300, 플러스 100. 다시요. 0, 마이너스 100. 다시요. 0, 마이너스 300, 0. 아니죠. 플러스 100. 마지막은 마우스로 클릭. 그러면 모습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푸시앤풀 450. 자,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그려 보실까요? 그러면 얘를 좌표 안 쓰고 그리는 방법 있지 않을까요? 좌표 없이 그리는 방법. 자요. 렉탱글을 그려도 좋고 이렇게 렉탱글을 그려도 좋습니다. 900, 400. 자, 테이블 이용해서 밑으로 100mm. 자, 여기서부터 300. 그러면 라인으로 자, 이렇게 따라 그린 다음 지우개로 지우면 금방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가이드의 역할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 가이드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시죠. 좌표를 이용해서 4개 그려보시고 가이드를 이용해서 다시 4개를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